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자, 2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습니다. 제가 오늘 월요일 날은 이제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날이어가지고 조용히 방송하니까요. 다른 날에 비해서 왜 이렇게 힘이 없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타이틀을 좀 정해봤습니다. AI 밸류 체인 폭발. 야, 이 반도체가 대단합니다. 이게 저는 좀 조정을 거치고 갈 거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거는 좀 틀렸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물론 이제 장비주들은 조정을 거치고 저는 장비주들을 이미 다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아주 대단합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시간에 3% 가까이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쉬질 못하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늘 그렇다시피 하락 종목 숫자가 오늘도 월등히 많죠. 거래소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 숫자가 한 3배 가까이, 3배 조금 안 되구나. 하여튼 거의 3배. 코스닥도 2배 이상, 2배 이상입니다. 야, 이러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죠. 지금 현재 AI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장에 어떤 큰 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간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좋은 수급은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액으로 본다면 8천억 원 이상. 물론 아직도 한 4조 원 정도를 매도를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면서도 선물을 끌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콜옵션에선 수익을 실현하고 풋옵션은 매수를 하고. 참 오늘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제 영상은 한 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치면 후회할 거야. 자,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전에 이제 이게 꽤 오래된 자료예요. 요즘엔 제가 여기다가 이제 파란 색깔로 하고 자료가 바뀌었는데 이전에 썼던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전입니다. 이거 한국에 칩 공급하는 거 이전 얘기죠. 한참 된 얘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제가 표를 만들어 드리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이 AI의 밸류 체인을 봐야 된다. 이걸 이해를 하고 이 흐름을 잘 타야 된다. 그래서 늘 뭐 몇 번을 강조합니다. 뭐 이렇게 크게 세 구간 나와서 여기는 플랫폼, 이제 인프라,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쪽, 그다음에 전기 시설, 그러니까 전선 같은 거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이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 쪽,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고, 그다음에 연료전지 쪽, 수소연료전지 쪽, 두산퓨얼셀 같은 기업들 뭐 이런 쪽이 여기 포함되는 거. 여기는 이제 건설 운영 쪽이죠. 건설하고 운영 쪽인데 건설은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건설사, 대형 건설사에 크게 도움이 되는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건축비보다 비싼 거는 그 서버 설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쪽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 수주 좀 했다고 해가지고 대기업들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건설 부분에서 엄청난 수익 개선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럼 실제 뭐냐면 운영사 쪽이죠. 오늘 보게 되면은 물론 삼성 SDS가 위에 갔다가 조금 깔아앉았고 현대 요즘 어 뭐죠 주가가 현대오토에버 이게 상당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저도 이거를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이거를 갖다 빼먹고 맨날 삼성 SDS하고 LG CNS만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 CNS가 좀 위안권이 되고 있습니다. LG CNS가 중요한 제가 LG CNS를 차트를 펴놓고서 맨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에 이제 ESS 배터리까지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도 이 AI의 밸류 체인에 들어간다. 근데 제가 중국 때문에 눈치 보냐고 지금 현재 매도한 다음에 2차 전지 쪽 오늘 물론 코스닥 쪽에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괜찮아요.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이게 괜한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중국하고의 핵 잠수함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조심스러워질 수뿐이 없죠. 왜 이게 갑자기 뉴스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는 게 일반적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다소 좀 조심스러운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력망 뭐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제가 그동안에 이 영상을 통해서 뭐 말씀드렸던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만 움직였다 하면은 태양광이 움직인다. 트럼프의 구박 덩어리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OCI 홀딩스가 지금 이렇게 날라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그다음에 HD 현대에너지 이렇게 날라갔고요. 하나솔루션 이제 막 시작이긴 한데 하나솔루션이 제일 처져요. 왜냐하면 얘는 3분기의 적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만약에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만약에 흑자다 이건 뒤늦게 폭발하죠.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환율 효과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재반 여건상 뭐 그 와중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솔루션도 어차피 이쪽에 그 태양광 쪽에서의 국내 1위는 하나솔루션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얘가 좀 뒤늦게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는 종목 하나 있죠. CS 윈드. 근데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이건 진짜 공부한 차트입니다. 공부한 딱 차트예요. 딱 수렴되고 지금 이제 장단기 평선 다 모두 한 군데 모였고 오늘 지금 마지막 관문이 12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한미반도체, 삼성 SDI, LNF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뭐 등등해서 아주 뭐 그다음에 원익 IPS 그 이전에 원익 IPS 유진테크 뭐 어디서 많이 보던 차트입니다. 강조로 하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그 뭐죠? 아까 보여드렸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 이런 애들도 다 조정받을 만큼의 조정받을 구간에서 다 조정받고 올라오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차트 강의를 보시면 저런 종목들을 골라내는 방법을 또 알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뭐 지나가는 어떤 공과를 제가 그걸 자랑하자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럼 이제 맨 마지막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현대 오토에버나 그다음에 삼성 SDS도 움직이고 시작하고 있고 오늘 LG CNS가 무지하게 주가가 움직임이 좋아요. 제가 이거는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 차트 강의 하면서 이걸 교보제 종목으로다가 중장기 평선이 이렇게 수렴돼 있다. 한 구간 한 점으로 몰려 있다. 그 상단을 넘어가게 되고 거래량이 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시세에 빠른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아주 제가 벌써 2주째 이 지난 토요일 말고 그 전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동 평균선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거를 갖다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붙을 거다. 어떤 분이 이제 마탱이 같다 뭐 이렇게 댓글창에 올리는데 그럴 리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래량도 늘고 있죠. 거래량 빨갛게 이제 변하기 시작하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중요한 저항대를 이제 올라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내일 아침 시초가가 플러스에서 시작하면 그 아래 꼬리 잡으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빨리 움직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CS 윈드 이것도 지금 이제 중장기 평선 모두 일단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종목을 보자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늘고 있죠. 거래량이 느는데 좀 더 늘어주겠죠. 오늘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이 121평선인데 내일 아침에 얘도 시초가가 플러스 시작한다. 이거 튀겠죠. 상한선까지 일단 가고 상한선 넘어가면 더 가고. 거기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주변 이슈 좋죠. 얘는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실적 여러분들 한번 실적표 보시면은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넘어올 때 매출이 약 2배 가량 늘었고 상반기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공매도도 많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사정없이 패고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그러다 공매도도 이제 반대로 이제 쇼커버링이 나오니까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죠. 쇼커버성 물량들이 같이 포함되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 흐름을 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네이버가 주가가 전강 후약으로 밀리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되니까 또 이걸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은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이쪽의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직은 반도체가 강하죠. 그럴 수뿐이 없다고 얘기 드렸죠. 내년도에는 반도체 이 AI 칩의 수요, 그러니까 GPU의 수요가 어,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 교체 수요까지 몰리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을 제가 뭐라고 얘기드렸냐면, 글쎄 저는 이제 한 템포 좀 쉬었다가 가기를 아주 간절히 빌었는데 뭐 안 가는 걸 어떡합니까? 뭐 그냥 가겠다는데 뭐 그건 뭐 삼성전자 20만 원 이상할 게 한 개도 없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100만 원 가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반도체 장비가 좀 쉬고 있지만 쟤들도 장비주들이 쉰다고 쉬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쟤들도 쉬다가는 결국은 움직이게 또 움직이게 되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본다면 장비 팔아가지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움직임 보면 장비주 팔아가지고서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다가 옮기고 막 난리를 치고 앉았는데 그쪽도 움직여요. 원래 시간차가 조금 있고요, 약간의.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장이 AI 지금 시장이 반도체 지금 주가 강세, 수요 폭발 뭐 이런 게 정당화되려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단 플랫폼이 움직여야 된다.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얘네들이 폭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폭발. 얘네들이 폭발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실적도 그만큼 나와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AI의 산업의 움직임은 다 거품이고 그 거품이 붕괴되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집니다. 단편적으로 지금은 이제 워낙 반도체 쪽이 실적이 좋고 워낙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고 또 여기다 엔비디아가 불을 지르고 막 이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지금 뭐 날라가고 좀 난리가 나고 쉽게 조정도 안 오고 진짜 그야말로 5일선 위에서 조정받고 그냥 바로 움직이죠.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강해요. 정말 강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런 모든 움직임의 그 귀착점은 플랫폼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다만 시간 차이의 문제죠.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간의 문제인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요즘 LG전자가 AI 산업 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LG CNS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LG전자도 그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LG전자 기술적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대중국 관련주 쪽에서 이제 엔터주는 얘기 드렸다시피 JYP 엔터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JYP 엔터가 오늘 좀 가다가 좀 전강구약성 매물 맞고 근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차트죠. 어디서 많이 보던 차트예요. 뭐 당일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는 이제 전고점 돌파되고 그다음에 거래량 터지고 상단 돌파 시작하고 있고 뭐 하루만 주식하고 말 거 아니니까 이런 쪽 봐야 되고 그다음에 크래프톤은 제가 말씀드렸죠. 안쪽으로 좀 들어올 때 이 중국 쪽에 제가 볼 때는 중국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좀 위에서 매물을 맞고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제가 얘기 드렸죠. 요 밴드 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넌 트레이딩 구간 트레이딩하면 안 된다. 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얘기 드렸죠. 요 선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가 매수 구간이다. 변형 볼리저 밴드 공부하신 분들이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트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기술적 공부를 해야 된다. 똑같은 종목을 얘기를 해도 그 소화하는 능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화려한 움직임은 역시 이제 로봇이죠, 로봇.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봇주는 뭐 늘 강조하지만 레인보우 저 로보티즈. 얘는 지금 제가 이 구간 쪽에서도 여기서도 많이 올라왔다. 밑에서부터 한 10배 올라왔는데 난 여기서 또 더 갈 거다 본다고 했는데 금요일 날은 아예 탁 찍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죠. 뭐 로보티즈가 지금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때 어떤 분이 뭐 댓글창에 그렇게 올려놓으셨더만요. 이 상한선 쪽에서 매수했다고 아주 뭐 뿌듯합니다.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그걸 소화할 능력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때 저희 회원분들 거기서 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뭐 이 하루 금요일 날 매수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대략 한 27%, 27%, 8%, 뭐 그 정도 수익이 나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죠? 짭짤하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아주 그냥 신신당부를 맨날 하죠. 신신당부. 저 한 달째 됐습니다. 한 달. 한 달 넘었습니다. 한 달. 이 코덱스 로봇 액티브 이거 뭡니까? 저 ETF. 제발 이거 ETF 사세요. 이거 로봇 관련된 ETF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런 거는 긴 호흡을 가지고 매수해 가지고 하면 이쪽은 상당히 많은 수익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ETF라도 하다못해 로봇을 사는 게 두려우면 ETF라도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수차례. 지금 벌써 이게 한 달째 됐으니까 19,000원에서 25,000원, 주당 6,000원, 뭐 30% 이상은 30% 정도는 수익이 발생되겠네요. ETF인데 개별 종목도 아닌데 ETF인데도 한 30% 가까이 수익이 발생되는 구간에 진입되고 있죠. 한 달 됐어요, 한 달.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ETF 중에 이거 이쪽에 오늘은 올라가다 깔아앉았는데, 이게 이제 AI주만 한국에 있는 AI주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NHN 오늘 NHN 주가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NHN 얘기했죠. 어? NHN 보시라고 어디 갔냐? 예. 움직이죠. 거래량 들고 움직이고 있죠. 또 한 번 얘기 드리지만 아이고 이런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오늘 전강 후약성으로다가 좀 물량 맞고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 쓰실 거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은 얘네들이 움직여요. 얘네들이 결국 시장의 중심이 될 날이 곧 옵니다. 그럴 수뿐이 없어요. 지금 카카오는 기술적으로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흐름만 놓고 본다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냥 박스권이다. 박스권 상단을 자꾸 치고 올라가려고 해요. 지금 현재 자꾸 돌파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이거 박스권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는 이제 중간을 반을 잘라가지고 반 위에 있느냐 반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위쪽에 있죠 지금 위쪽에 있죠. 오늘 거량이 줄죠. 줄어들죠. 괜찮은 거죠. 좋은 징후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약간 횡보성 조정을 또 받고 있는 거죠. 얘도 좋은 패턴이에요. 좋은 패턴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저도 솔직히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반도체가 두렵기까지 해요. 물론 삼성전자가 늘 얘기드리지만 10만 원이 목표가 아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좀 쉬었다 가길 원했는데 안 쉬고 가는 거 어쩌겠습니까? 못 쫓아오게 바로 달리겠다는데 그만큼의 수익은 다른 데서 다 뭐 삼성 SDI니 뭐니 이런 데서 다 수익을 냈고 뭐 그거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나비떡 보고서 침 흘리는 거 제일 안 좋은 짓이고 이 시장이 거의 뭐 미쳐 움직이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도 현금을 조금 두고 매매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어떤 특정한 종목의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넘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 예를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월요일 날은 자료 준비도 좀 소홀해요. 그럴 수뿐이 없습니다. CS 윈드 같은 종목이 좀 오늘 거래량 늘고 이 121 이평선 돌파 시도하고 있죠. 내일 아침에 만약에 갭상승 나온다. 예를 들어서 갭상승 나온다. 그리고 아래 꼬리 이렇게 시초가 이후에 좀 밀리는 거죠. 이렇게 시초가 밀리죠. 그럼 그걸 잡고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 트레이딩 할 때 이제 아래 꼬리 잡는다 얘기하는데 그 아래 꼬리 잡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통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있는 현금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왕창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트레이딩을. 또 저는 그렇게 또 회원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 유료 쪽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마음껏 사라고. 저는 진짜 마음껏 사라고 해요. 왕창 늘리라고 합니다. 계속 사라고 합니다. 계속.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럼 뭐 자랑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매매하는 게. 종목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뭐 비중 5% 10% 뭡니까? 전체 계좌 보면 종목 숫자가 한 7, 8개, 10개 막 이러면은 주식 수익 안 나요. 주식 수익 안 납니다. 쫓아내다 볼리다 보지. 지금 LG CNS 이제 여기 보면 LG CNS가 오늘 거래량도 좋죠. 거래량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 볼륨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장기 평선, 중장기 평선 돌파되고 있죠.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플러스에 시작하고 아래 거 해준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마감엔 안 사요. 내일 아침 시초가 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뭡니까? 시초가 플러스에서 시작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되밀릴 때 눌림목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거죠. 매수해가지고 양을 확 늘리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빨라져요. 얘는 7만 원을 돌파해도 빨라져요. 주가가. LGCN에서는 7만 원을 돌파해도 빨라집니다. 전고점 가격대거든. 그러니까 너 돌파되면 굉장히 빠른 템포로 아마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우선 막 빡빡 한번 올라갈 겁니다. 뭐 나중에 보세요. 이게 차트라는 게 기술적 흐름이라는 게 그래야 봐야 차트지만 그래도 차트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지금 본다면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가 만약에 중국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제 방산주가 주목을 받겠죠. 그러니까 방산주가 움직이는 거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2차 전지주는 좀 깔아앉고 물론 뭐 2차 전지가 뭐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2차 전지는 최근 지난주부터 좀 깔아앉고 방산주가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중국하고의 이슈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는 시장에서 지금 이제 관련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AI만 잘 타고 다녀도 돈 번다는 거예요. 큰 돈 벌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중심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한다면은 이제 대중국 관련돼 가지고 중국이 조금 이제 화해 모드를 좀 조성해 준다고 한다면은 중국하고 관련된 쪽 종목군들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와서 강세를 볼 거로 보여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JYP 엔터 샀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2차 조치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다가 중국에서 그뭐 K8 콘서트 한번 하자. 응? 왜냐면 지금 북한이 자꾸 저기 뭐냐면 러시아 쪽만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중국도 답답해하죠 요즘에. 어? 그다음에 트럼프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한국을 자기 쪽으로 좀 품에 끌어들이려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보시면 분위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뭐 실적이 나쁜 회사도 아니고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제일 어쨌든 시장의 중심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AI 밸류 체인이에요. AI 밸류 체인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 이게 정책 수혜주입니다. 제가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6월 달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가 6월 달에 만든 자료예요. 이게 6월 달 7월 달 오픈 AI 그때 얘기 나오고 막 할 때. 그다음에 이 표도 제가 이 자료도 계속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이 자료.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자료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저는 중국 쪽 관련된 이슈가 그 증시에 시장이 만약에 어쨌든 간에 뭐 언젠간 뭐 조금 꺾이고 좀 쉬겠죠. 쉬는 구간에서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이쪽이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게임주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누가 좋아하냐면 기관들이 좋아해요. 기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들입니다. 외국인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그쪽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통상 보통 보면 수급 동향도 보게 되면은 보통 하이브 같은 종목을 보시면 알아요. 하이브 물론 최근에 외국인들도 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외국인들이 팔 때도 기관들은 계속 샀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종목도 기관들이 선호하죠. 외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건 카카오를 선호하고. 응? 그러면 지금 오늘도 보면 기관들은 매도 규모를 축소를 하죠. 아침에 매도했던 거 대비해서 축소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차익 실현 매물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어떤 중요한 가격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가 시황무관이 돼 버려요. 시황무관. 그러니까 시장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LG CNS가 보세요. 그동안 우리 참 뭐냐면 제가 이걸 계속 차트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돌파되면 아래 꼬리는 만들 때 더 들어가는 거다. 응? 시장이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상승이 좀 주춤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그다음에 방산주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힘들이 떨어져요. 절절절절절 이렇게 상승폭이 좀 줄거나 이러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받쳐주지 못한 종목들은 이런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지. 얘는 안 빠지잖아요, 이제요. 안 빠지잖아요. 거량 늘고 저항 돌파되니까 그때부터는 시황 무관해져요. 시황하고 무관. 어차피 이 시장은 조정이 나와도 순환매가 돌 거라는 얘기를 갖다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기술적 대응까지 좀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아니 뭐 2차 전지란다. 이 AI하고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돈을. 이거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카카오 좀 밀린다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지. 저가 매수. 여기서 6만 5천 원 또 다시 넘어간다? 그럼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날아가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지 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죠. 네이버는 지금 27만 원 위쪽에서 자꾸 매물이 좀 나오는데 결국 다시 27만 원 회복되면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푹 빠져가지고 걱정들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잖아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제가 월요일 날은 늘 그렇다시피 이제 이 방송국에 온 날이다 보니까 자료 준비도 좀 소홀하고 날로 먹는 방송 월요일 날은 날로 먹는 방송 하는데 이렇게 시장을 한 바퀴 좀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참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참 엄청난 시장입니다. 엄청난 시장이고 이런 시장 저는 보다 저도 주식 참 오래 했는데 거의 유례를 찾아볼지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흐름이에요. 이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안 움직이는 쪽에 종목 가지고서 애쓰지 마시고 일부 종목에도 잘 가는 쪽에다가 좀 힘을 실어야 돼요. 그 다음에 AI 흐름만 잘 타면 돼요. AI 산업의 흐름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태양광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도 결국은 날아가잖아요. 지금 전 CS 윈드 같은 종목도 기대감이 커요. CS 윈드 같은 종목도 기대감이 큽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내일은 뭐 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서 조용히 이제 영상을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내일은 좀 더 시장에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쉽게 안 끝나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드리지만 로봇은 쉽게 끝날 쪽 산업 분야가 아닙니다. 이건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서비스 팍팍팍 누르시고요. 저는 이따 4시 반에 마감엔 이거지 쇼츠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